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초대석. 오늘 모신 손님은 자신에게 몰아닥친 모든 시련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꿈을 이룬 멋진 분입니다. 지난 12월에 정경 11시 클래식 수요초대석에 모시고자 했지만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에서 입국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출연을 미뤘습니다. 좋은 날 뵙자고 서로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반년이 지난 오늘 나오셨습니다. 차인홍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정경 11시 클래식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수요초대석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봤고 이 프로그램을 더 잘 아는데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반갑고 또 좋은 계절에 우리 한국의 5월, 6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 라이트 주립대학 교수로 미국에서 체류하고 계신데 지난 5월에 입국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 이제 5월에 이제 미국 대학은 방학을 하니까 네. 한국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 계획이 이미 있었는데 또 갑자기 이번 대통령 취임식에 지휘를 맡게 되는 그런 초청이 있어서 좀 일찍 와서 어떤 큰 일을 잘 마쳤습니다. 정경 11시 클래식 애청자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에 지휘로 지금 요청을 받아서 취임식에 지휘를 하시고 미국에서 오신 우리 차인홍 교수님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이 기쁜 순간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지휘자 차인홍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대전에서 태어난 차인홍은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인내력으로 모든 시련을 극복합니다. 2000년 83대 1의 경쟁을 뚫고 미국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 음악원 교수로 임명되었고 지금은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면서 지휘자로도 많은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대전시립교향악단 악장, 대전 아마빌레 실내악단 음악감독,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수석 단원을 역임하며 연주자로도 폭넓은 경험을 했습니다. 또 오케스트라 지휘자로도 인상적인 행보를 보여줬는데요. 유서 깊은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베네수엘라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초청받아서 지휘를 하셨고요. 베네수엘라의 뒷까마라 실내악단, 한국의 강남 심포니, 부산 심포니, 대전의 아마빌레 실내악단 등에서 객원 지휘하며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발매한 음반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녹음한 앨범과 87년의 역사를 가진 베네수엘라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앨범이 있고요. 2권의 자서전,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성공, 휠체어는 나의 날개 이렇게 2권을 출간했습니다. 오늘은 차인홍 교수와 함께 음악과 인생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방송 소감 그리고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차인홍 교수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미래사 크로스에서 출간한 차인홍 자서전 휠체어는 나의 날개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데 클로즈업 부탁드려요. 자, 사인을 해서 직접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클로즈업 하니까 내 얼굴이 거의 뭐 그 산적처럼 나오네. 다시 클로즈업 삭제. 자,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앨범도 가져오셨어요. 자, 이 앨범 이것도 역시 사인 CD로 여러분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번호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풀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선물로 준비해 주신 앨범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음반은 2015년도에 제가 베네수엘라에 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한민국 대사관이 베네수엘라에 있는데 네. 우리나라와 베네수엘라가 수교 70주년 기념 공연을 이제 하게 됐는데 네. 그때 베네수엘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단장을 만나게 되고 저를 그 오케스트라에 초청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객원지를 한 4번 하면서 이제 정이 들고 서로 이제 이야기가 돼서 음반을 내게 됐어요. 네.
이 민간 외교관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계시네요. 아닙니다.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저에게는 하여튼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요. 네, 이 베네수엘라 오케스트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87년 지금 한 90여 년의 네. 역사를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오케스트라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선진국 시절부터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한 탄탄한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음반을 한번 내게 됐는데 참 좋은 음반이 만들어졌고요. 음악이 잘 연주됐고 또 라틴 그래미상 후보에 올라서 이제 시상식에 참석을 했는데 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이제 라틴 펩시 음악상에 두 개의 부분에서 상을 받았어요. 올해 베스트 음반상, 올해 베스트 아티스트상. 그래서 저와 이 오케스트라가 이제 상을 받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네. 남미에서 크게 뉴스로 나기도 했습니다. 아, 지금 뭐 노미네이트도 많이 되시고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 이 오케스트라 처음부터 합이 아주 잘 맞았나요? 그럼요. 이분들의 그 남미 분들의 그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따뜻함. 네, 저를 전혀 어색하게 받아주지 않았고 제가 그분들에게 알려진 지휘자거나 뭐 인정받을 만한 지휘자가 못 됐을 텐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음악을 위해서 아주 그 열정적으로 같이 연습을 하고 음악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분들에게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호흡이라든지 그 어떤 소리의 교감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좋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음반의 음악이 제가 들을 때마다 저도 막 흥분될 정도로 아직도 저는 이 음반을 좋아합니다.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 음반 앨범이 재녹음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죠? 예, 원래 이제 그 음반 기획사하고 그 엔지니어들하고 이제 그 홀에서 녹음을 한 3일간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음반을 그 녹음할 때 그 상황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연주하는 그 이제 홀에 베네수엘라의 큰 공연장인데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도 매일 한 3시간씩 녹음을 하면서 진이 빠질 정도로 이제 힘이 들고 그랬는데 네. 이제 모든 3일간의 이제 그 녹음 과정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도 오케이 사인이 나고 다 그러는데 악장께서 이제 녹음을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어떤 한 곡을 네.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한 곡을 하자. 그런데 그날 오전에 이미 3시간 아주 뭐 땀을 다 뻘뻘 흘리면서 녹음을 했습니다. 다 지쳤고. 그런데 거기는 그 멤버들은 다 제가 알기로는 몇 시간 되는 거리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스쿠터 타고 오고 자동차는 뭐 거의 본인들의 그 개인 승용차는 없고요. 네. 그래서 모든 단원들이 다 떠났는데 12시에 다 떠났는데 녹음을 또 한 번 하자는 거예요. 저는 내일 이제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 또 하냐 그랬더니 오늘 5시에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제가 안 해도 되겠다 했더니 아니라고 한 번만 더 하자고 그렇게 저한테 먼저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그 열정과 그거에 대해 놀랐지만은 그래서 거의 뭐 이제 마지못해서 저도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5시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와서 쉬고 가면서 뭐 사람들이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 힘 빠졌는데 또 한다 그러면 기분이 날까. 네. 그래서 그냥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형식적으로라도 하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이제 그 녹음실에 그 공연장에 갔는데 5시쯤에 도착했는데 이미 전 멤버가 그때 당시 한 7, 80명 되는 멤버들이었는데 한 사람들 빠짐없이 이미 다 앉아 있고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분들은 다 집에 갔다가 다시 한두 시간씩 걸리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다 갖가지 모양으로 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 저한테 감동을 주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또 열정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하긴 했지만 나중에 녹음해서 편집 과정에서 언제 녹음한 건지 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다시 와서 한 녹음이 제일 열정이 있고 음악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만든 음악 편집에는 그때 녹음한 그 음악이 결국 음반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열정들이 사회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잖아요. 네네. 하지만 벌써 이 음악 산업이 저희가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딱 녹음 시간 네네. 말씀하신 예. 또 이 단원들의 또 이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엔지니어 감독이 오케이 예. 딱 나오면은 아티스트는 빨리 퇴근하자. 그렇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는 이제 만연해 있는 상황인데 네네. 지금 베네수엘라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히려 이제 지금 그렇죠. 차이농 우리 마이스트로는 됐다 예, 이 예. 정도면 됐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더 나서서 예. 악장이 나서서 예. 한 번 더 하자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음반이 지금 발표됐다. 네, 제가 그 분위기를 알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도 그 짜증나게 왜 이걸 또 해? 이런 그 표정이나 이런 분위기가 한 사람한테도 못 느꼈어요. 대단하죠. 이거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된 시간, 페이 받는 정도 이걸로 끝이지 더 어떤 열정을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베네수엘라 사람 저는 그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지금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 드리니까 많이 찔리기도 하고 반성이 많이 되는데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경의 11시 클래식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인홍 교수님에게 두 개의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차인홍에게 지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또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네. 그런데 뭐 음악적으로 도전적인 분야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저는 이제 바이올린을 원래 전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지휘를 하려고 제가 박사학위를 지휘학으로 받았습니다. 네. 근데 지휘자가 되려고 한 건 아니고 지휘라는 걸 한번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휠체어를 탄 사람이 지휘를 한다는 그런 뭐 욕심이랄까 뭐 그런 희망 사실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휘자는 뭐 보기에도 멋져야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휘를 공부했고 제가 지휘라는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한테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극적인 마음이 많이 들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것은 뭐 음악적이라기보다 먼저 저 외모적인 것 때문에 제가 더 소극적이었는데 그래서 저에게는 제 삶에 지금 말씀드린 거에 답을 드리자면 제 삶의 인생의 큰 도전입니다. 제가 이것을 겪고 나가는 것이 음악적인 도전뿐만 아니라 저의 삶을 극복해 나가고 용기를 갖고 꾸준히 앞으로 더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인생의 큰 도전의 그런 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인홍에게 지휘를 한다라는 것은 삶의 도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차인홍,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제가 뭐 특강이나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음악은 특히 바이올린은 저희 친구입니다. 친구. 네, 제가 힘들고 사실 뭐 외로웠던 그런 시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 혼자만의 고독의 시간이 많이 있었고 네. 그때 뭐 실력이 있든 없든 제가 바이올린을 붙들고 하루 종일 연습을 하던 시절이 오래 기간 있었습니다. 다른 일을 할 일도 없었고 뭐 소망이나 꿈도 없었던 시절에 그냥 무조건 바이올린을 붙들고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물론 연습을 하느라고 애를 썼겠지만 그 순간순간 시간마다 나를 치유해주고 나를 이렇게 어루만져준 또 내가 또 크게 좌절하지 않고 이제까지 올 수 있도록 제 옆에서 친구가 되어줬다고 저는 그렇게 소중하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정규 11시 클래식이 교수님 알고 계시죠? 좀 유쾌한 방송입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지금 진지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또 이제 좀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릴 텐데 대본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 바이올린을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를 잘 만나다가 지휘라는 친구를 따로 만나면 바이올린이 친구가 섭섭해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올린도 계속 친구로 사귀고 있고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바이올린에서 얻은 그런 경험을 또 지휘에서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떨어질 수 없는 또 쌍둥이 같은 친구가 됐습니다. 쌍둥이입니까? 지휘랑 바이올린 쌍둥이였나요? 그렇습니다. 절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베네수엘라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앨범 녹음을 할 때 다시 녹음해서
이 우리에게도 지금 감동적인 스토리를 주셨잖아요. 바로 그 곡.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모음곡 중에서 지옥의 춤을 차이농이 지휘하는 베네수엘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모음곡 중에서 지옥의 춤, 차이농이 지휘하는 베네수엘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아, 우리가 이 녹음 과정을 다 알고 들으니 뭔가 이 뭉클하고 아주 이 마치 옆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전의 연주도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문자 소개 좀 하겠습니다. 6138님, 차인원 교수님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늘 듣기만 했는데 문자를 쓰게 되네요. 늘 고마운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배안창신님, 차인원 교수님 들려주신 말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선미님, 너무 감동이네요. 차인원 교수님의 인생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교수님 한국 좀 자주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일단 이렇게 좋게 반응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이후로 팬층이 너무 두터워지어서 아, 우리 정경 진행자님만 하겠습니까? 네. 예상치 못한 훅 들어오셔서 제가 좀 각오를 단단히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지 못한 말씀하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2929님, 차인원 교수님이 지휘하시는 멋진 모습이 보이는 듯해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감동입니다. 제가 보기에 교수님 한국에 들어오셔 2번 연주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휘자로서 협연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바이올리니스트로 독주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즐거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EBS FM 정경의 11시 클래식. 오늘은 차인홍 지휘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2살이라는 너무 어린 나이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유쾌한 방송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어두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어두운 이야기도 유쾌하게 만드는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소개된 대로 네.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뭐 누구 잘못이라기보다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지금 이렇게 유행하듯이 같은 개념이죠. 소아마비 폴리오 바이러스가 하여튼 전 세계를 휩쓸어서 큰 충격에 쌓였죠. 어린아이들이 그냥 주저앉으니까 오히려 제가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최근에 네. 코로나보다 더 위협적이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주저앉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예방접 주사가 없어서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정상적인 그런 교육이랄까 또 뭐 집안에서 생활이랄까 이런 거 못하고 재활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제가 9살 때부터 재활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살았습니다. 9살 때.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이 저에게 좀 어려웠던 점, 뭐 이제 좀 그런 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악적 재능은 언제쯤 발견하셨을까요? 네, 그 음악적 재능이라기보다 네. 참 제가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당시 그 시절에 뭐 웬만한 부유층 아니면은 음악을 접할 시절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재활원에서 제가 이제 5학년 정도 되는 나이 때 5학년. 예. 그러니까 그때쯤에 이제 제가 대전이 이제 고향이고 그쪽에 살았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이사 오신 서울대학 나오신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바이올린 전공하신. 예, 바이올리니스트 선생님이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의 이제 그 발령 때문에 대전에 오신 분이었는데 네. 그분이 그 재활원이라는 곳에 찾아오셔서 지금으로 말하면 자원봉사죠. 그래서 바이올린을 이 어린 학생들에게 좀 나름대로 불우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시다. 이제 당시 30세이셨던 이 이제 선생님께서 네. 저에게 음악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바이올린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네. 바이올린을 오셔서 연주를 한 곡 해주시고 아무튼 바이올린을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저도 바이올린을 배우게 됐는데 이제 그 나름대로 제가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만에 저를 택해서 그 선생님께서 충청남도 음역 콩쿠르에 저를 내보내셨으니까 아마 제가 그 중에 제일 좀 소질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등 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본인 입으로 이렇게 자랑을 잘하시는 게스트가 오랜만이어서 저 아주 행복한데요. 자랑 얼마든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선생님의 성함이 궁금한데. 예, 곽민자.
선생님이신데 네. 그 후에 헤어졌다가 네.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 뭐 어디로 가셨는지 몰랐는데 네. 미국에 가서 몇십 년 만에 다시 재회했습니다. 세상에 어떠셨어요? 지금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시고요. 네. 얼반이라는 곳에 살고 계시고 예. 지금 이제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웬일이야? 예, 오늘 아침에도 여기 기차 타고 이 방송국에 오면서 EBS 간다는 그 포스터와 함께 지금 방송 보시라고 연락하고 왔습니다. 그럼 강민자 선생님도 지금 우리 방송 보고 계시네요. 아마 보고 계실 미국에서 겁니다. 제가 유튜브로 볼 수 있다고 안내를 잘 해드리고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예, 예. 이야. 지금 시간대도 맞습니다. 지금 초저녁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틀림없이 보고 계실 겁니다. 네. 우리 차이농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이로 치면은 10살. 예. 10살에 광민자 선생님이 재활원에 직접 가셔서 네. 알려주셔서 차이농 선생님 음역 콩쿠르에 1등을 만들고 지금의 바이올리니스트와 지휘자로 만들었는데 지금 또 같은 미국에 계시네요. 네네. 자기 제자가 지금 라이트 주립대학교 교수에 대통령 취임식에 지휘를 한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교육입니까? 네, 제가 어디 가든지 이 선생님의 성함과 내용을 꼭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이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틀림없이 음악가는 될 가능성은 정말 희박했죠. 이분의 은혜 때문에 음악가가 됐죠. 마치 지금 저는 막 스승의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EBS 한국교육방송공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교육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전혀 바이올린을 알지도 못했고 클래식이 뭔지도 몰랐던 그 초등학교 학생 5학년에게 또 소아마비로 이 재활을 하고 있는 이른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지만 바이올린이라는 친구를 소개해주고 네네. 그걸로 그렇습니다. 꿈을 이루게 해주신. 그렇습니다. 예, 저한테는 뭐 엄청난 사건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님, 광민자 선생님께서 기적을 만드셨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계신 광민자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차이농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우리 방송을 통해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차이농 교수님이 평소 즐겨 듣는 곡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심각한 곡은 안 듣고요. 클래식 곡이 대부분 심각하지 않나요? 예, 그렇긴 한데 네. 제가 제 폰에 저장해 놓고 네. 자주 즐겨 듣고 네. 이 곡을 듣자마자 정말 너무 그 사랑에 빠진다 그럴까 이런 느낌을 가졌던 곡. 네. 또 이 곡을 제가 하여튼 수년간 많이 좋아했는데 네. 언제 한번 이 곡을 연주해 볼 수 있을까 하고 싶다. 네. 너무 아름다워서 네. 하고 싶다는데 한 2주 전에 네. 처음으로 이 한국에 와서 이 곡을 연주했습니다. 누구랑 하셨습니까? 그 청주에서 네. 테너 갑자기 지금 이런 생각. 항상 긴장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질문 할지 모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곡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토스티의 이상 이데알레. 이데알레. 네. 네. 이 곡은 이제 워낙 아름답기도 하지만 특별히 제가 이 곡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네. 플라치도 도밍고하고 네. 이짝 펄만을 위해서 기가 막힌 편곡을 해서 음반을 만드는 네. 이 두 분이 만든 CD가 있습니다. 네. 그 음반 중에 한 곡인데요. 바이올린 선율이 기가 막힙니다. 예, 한번 알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탈리아 작곡가 토스티의 이상, 이데알레, 이작 펄만의 바이올린 연주와 테너 플라시토 도밍고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토스티의 이상을 이작 펄만의 바이올린 연주와 테너 플라시토 도밍고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아까 기억이 잠깐 안 나셨는데 저희가 좀 추적을 해본 결과 테너 강진모 선생님. 강진모 선생님,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갑자기 아닙니다. 질문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대본에 없는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어제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분께 신뢰를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다시 말씀하셨으니까 전혀 실례 아닙니다. 좋습니다. 문자 소개할게요. 5211님, 오늘 방송 너무 좋습니다. 라고 처음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아님, 차인원 교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오늘 완전 감동이라 노고인했어요. 마찬가지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신택님, 광민자 선생님과의 아름다운 인연에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마찬가지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이 방송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교수님의 이 아름다운 스토리에 처음으로 문자 보내시는 분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이네요. 이게 문자를 보낸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혹시 라디오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한 번도 미안합니다. 없으시죠? 예. 예. 이게 지금 대단한 열정입니다. 지금 윤진홍님 또 첫 문자 지금 오늘 문자 소개는 처음 문자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좀 티오가 없어요. 윤진홍님 클래식 방송 클래식 방송 싫어했는데 오늘 교수님의 담백 진솔한 이야기로 클래식이라는 장르에 관심이 가게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클래식 연주자 포함해서 기초예술 하시는 분들이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스킬과 테크닉, 네네. 즉 연주력과 이 작품의 우수하면 국민들과 대중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저는 그 부분은 우리의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플러스 오늘 저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보면 차인원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 곽 선생님과의 인연, 그리고 교수님이 소아마비를 극복한 이런 스토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올리니스트 미국의 대학교가 라이트 주립대학교 전임 교수님이 되시고 네네. 지금 대통령 취임식에 지휘도 하시고 이런 스토리에 우리는 더 감동을 받아서 교수님이 하시는 연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저는 아름다운 철학이자 인문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위인을 제가 만들어 드린 것 같은데. 아, 정말 위인 맞습니다. 어쩜 이렇게 행복한지 지금 에너지가 방송하는 내내 아주 아름다운 에너지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미국 라이트 주립대 음악원 교수로 임용되기까지 경쟁률이 무려 83대 1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네. 1년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잡을 잡아보려고 네.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할 만하다고 생각한 것은 오케스트라에 입단하고 싶었어요. 상임 단원으로. 예. 네. 그렇다고 뭐 미국의 인류 오케스트라 오디션을 입단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한테 맞는 이 정도면 맞겠다 하는 오케스트라들을 몇 군데 오디션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벽이 너무나 높더라고요. 네. 실력들이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내 실력 가지고 이 정도 오케스트라 입단하기가 힘들겠다 이런 이제 판단과 포기 비슷하게 하고 1년간을 쉬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제 학생 비자가 이제 맞춰지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컴퓨터를 켰는데 이 대학의 공고가 제 눈앞에 떴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대학에서 원한 것은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바이올린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현악 사중주를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그 재활원의 친구들, 음악하는 친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친구들과 그 베데스다 현악 사중주단이라고 결성해서 정말 맹훈련하고 미국 유학도 같이 가게 된 그런 사중주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신시내티에서 라살 콜텟이라고 세계적인 콜텟한테 4년을 사사받고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공고가 저한테 맞는다 싶어서 제가 서류를 보냈습니다. 생전 처음 대학의 교수의 그런 서류를 내본 거였죠. 그 세 가지가 저에게 맞는다 싶어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 7개월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심사 기관에. 그래서 마지막에 3명을 이제 캠퍼스로 불러서 인터뷰도 하고 오디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를 뽑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83명이었는데 총 지원자가 그 83명은 모두 다 당연히 박사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사학위 소지자면 자격이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참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이 참 공평한 나라구나. 나같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그런 후보자였는데 뭐 영어를 제가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또 뭐 실력이라는 것이 제가 그렇게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또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장애인
이런 사람을 공정하게 아는 사람이 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뽑는다는 것은 저는 참 공정한 사회라는 그런 참 좋은 경험을 했고 우리가 뭐 세상에 차별이라는 것 있다고는 하지만 뭐 어디 세상에 차별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고 그런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미국의 공정성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나라 그런 거로 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임용을 해본 사람으로서 예. 그런 교수님 강사도 안 해보고 겸임 교수도 안 해보고 교원 경력이 없는데 전임 교수가 한 번에 내신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건 약간 믿기가 힘든데. 그냥 외국인 학생으로 야. 박사학위를 그냥 예. 받았을 뿐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몇 개월밖에 안 남은 학생 비자를 갖고 있었고요. 네. 네, 좀 믿기 어렵죠. 믿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약간 좀 스토리 라인으로 해서 약간 기획하신 게 아닙니까? 전혀. 저는 이 대학에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어느 대학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디에 있는 대학인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저는 좀 이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요. 저는 전임 교수가 되기 전까지 무수한 강사 시절과 그 교원에 대한 제가 얼마나 많이 지원을 했는지 모르고 또 네네. 그 지금 교수님 말씀에 떠오르는 역시 저는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네요. 되는 사람 그냥 되는군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아시겠지만은 네. 6년째 될 때 이제 종신 교수 심사도 하는데 네. 저는 6년째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종신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은퇴 나이 Congratulations. 여러분 종신 교수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인포를 해드리면 원래 전임 교수가 65세 때 정년 퇴임을 하거든요. 근데 종신 교수가 되면 이렇게 표현 말씀드려도 되나?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이 닿을 때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야, 그러면 교수님, 우리나라에 이렇게 종신 교수님이 된 분이 몇 분 계세요? 뭐 음악가 중에. 이제 예를 들자면 네. 줄리아드의 음대 교수님들은 네. 종신 교수 제도가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너무나 그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네네.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회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네. 그런 기회까지도 교수 임용뿐만 아니라 그런 기회까지도 자연스럽게 저 같은 사람한테 주어졌다는 것이 참 놀랍고 저에게는 참 기적 같은 일이죠. EBS FM 정경의 11시 클래식 오늘은 차인홍 교수와 인생과 음악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벌써 교수님 1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방송. 너무 짧은데요. 자, 교수님. 음악을 하고 싶어 하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혹은 어떠한 상황 때문에 꿈을 펼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과 그리고 그 학생들의 부모님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주변에서 많이 만나게 되고 우리 음악하는 분들 또 음악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부모님들 또 우리 음악계의 현실 잘 압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네. 내가 좋아서 음악을 사랑해서 선택해서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꼭 성공이라는 잣대에다가 비교하거나 어떤 경제적인 우리 돈벌이에 대한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미 음악을 하시는 분들에게 권고를 드린다면 음악은 본인이 선택했으면 계속 사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성공이다,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잣대를 두지 않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음악을 꾸준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길로 가면은 그 안에 저는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꿈은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 음악을 친구로 삼고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음악을 하는 사람에 대한 조언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벌써 교수님 수많은 질문이 있지만 저희가 이 대본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나눠서 네네. 저는 뿌듯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면서도 지휘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차인홍의 꿈은 무엇입니까?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꿈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베네수엘라 오케스트라의 음반, 뭐 최근에 대통령 취임식,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저한테 엄청난 기회입니다. 저는 꿈을 꾸지 않아도 저에게 이렇게 제 능력의 벅찰만큼 일들이 너무 많이 주어지고 다가옵니다. 저는 그런 저희한테 주어지는 앞으로의 일들, 음악이면 음악, 무슨 또 다른 분야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싶을 뿐입니다. 더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갖고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 그런 생각은 정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다시 말씀드리면 저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제가 꿈꾸지 못할 정도로 벅찬 일들이 저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희망과 목표, 꿈을 강요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뭉클한데요. 오늘 차이농 바이올리니스트, 지휘자, 우리 음악인 예술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 한 분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데 놀랍게도 그분의 꿈은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벅찬과 감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까? 오늘 정규 11시 클래식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언제 미국 가시나요? 저는 7월 초에 미국에 다시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언제 오세요? 내년이 아니고 겨울에 또 올 건데요. 네. 네, 방학이 되면은 또 한국에 일이 계속 생기고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이 방학이 될 때마다 한국에 자주 옵니다. 한국에 오실 때 저희가 다시 모셔도 되겠습니까? 영광이죠. 정말 약속하시는 겁니까? 저보다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교수님의 출연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고요. 내일은 오페라디오 나비 부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차이농 교수님 응원합니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